지금 뭐 되고 있는 데도 있지만 되는 데들은 거의 다 땅값이 비싸고 이런 모형이 나오는 곳들이에요. 자, 도움이 되셨을까요? 요거 보여드리고 싶어서 위에를 좀 비워놨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얼음공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요새 관심이 좀 많아지셨더라고요.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찍는데요. 좀 더 좀 설명을 좀 원활하게 듣게 해드리고 싶어서 자리를 좀 옮겼고요. 위쪽에 공간을 좀 많이 남겼어요. 여러분한테 뭘 좀 보여드리려고. 많은 분들이 아직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물론 뭐 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을 따로 비교하는 것보다 리모델링 사업이 어떤 거고 어느 부분이 제일 힘든지, 뭐가 핵심 키워드인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리모델링 사업은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재개발, 재건축처럼 다 갈아엎고 다시 짓는 게 아니라 내력백이라 그러잖아요. 기본 뼈대 그대로 두고 다시 지어 올리는 거예요. 이때 약간 수평중축이라 그래가지고 평수를 넓히죠. 사실은 이제 뭐 이 평수마다 몇 프로 이상 넓힐 수 있는 법이 있는데 주로 한 20-30%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설명드리면 21평은 25평에서 26평이 되고 24평은 한 30평이 되는 거고 34평은 한 40평이 되는 거예요. 이해 쉬우시죠? 여러분 벌써 여기서 약간 힌트를 얻으셔야 되는 게, 여러분 어느 게 제일 좋아 보여요? 여러분 34평 사시는 분들이 40평을 원하는 이 갈망이 셀까요? 아니면 24평을 살던 분들이 30평을 갖고 싶던 갈망이 셀까요? 아니면 21평을 살던 분들이 25, 6평을 갖고 싶은 갈망이 제일 셀까요? 제 생각인데 21평을 25평으로 넓히는 게 갈망이 제일 세요. 왜냐면 21평은 살기에 좁거든요. 물론 24평도 30평을 갖고 싶겠지만 이 경우엔 24평을 살다가 주로 34평 아파트를 살라는 갈망이 크고요. 34평에서 40평으로 가는 건 참 좋지만 이 수요가 막 필수적으로 되게 많진 않아요. 넓으면 좋지만, 제 말은 정말 필수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포인트가 이거예요. 리모델링은 해당 단지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원할수록 편해요. 왜 그러냐? 리모델링의 최대 걸림돌은 다른 게 아니고요, 동의율이에요. 일단 67%가 동의를 해야지 조합이 만들어지고요, 나중에 75%가 동의를 해야지 사업이 갑니다. 건설사는 들러리예요. 그냥 지어줄 뿐이에요. 공사 수주 받고 공사해주고 돈 받으면 땡이에요. 동의율이 안 나와요. 리모델링은 여러분 다시 한번 동의율이 안 나옵니다. 그럼 동의율이 왜 안 나오느냐? 돈이 안 돼서 안 나올 수도 있고, 평수를 넓히기 싫어서 안 나올 수도 있고, 나가기 싫어서일 수도 있고, 특히 약간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이해가 어렵고, 당장 여러분 입장을 바꿔보세요. 지그시 나이 먹고 여기서 편하게 살고 있는데 몇 년을 나갔다 들어와야 되잖아요. 자꾸 시끄럽잖아요. 이거 싫기 때문에 입장 이해하셔야 돼요. 그분들이 단지에 25%만 넘으면 사업은 못 가요. 쉬울까요?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첫째로 동의율이 높아야 돼요. 자, 그럼 다음, 동의율이 높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쵸, 이게 돈이 돼야 돼요. 이게 돈이 진짜 많이 되면은 거의 갑니다. 그럼 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수직 증축도 있고 수평 증축도 있고, 그리고 신축도 있어요. 동을 하나 새로 지을 수도 있는데 이런 단지는 많지 않으니까 첫 번째로 제일 많이 이루어지는 게 수평 증축. 여러분이 기존에 살고 있던 아파트를 넓혀줍니다. 근데 이게 넓혔는데 별로 안 좋다, 넓혔는데 평수도 애매하고 모양이 안 예뻐서 아파트 가격이 안 나온다, 이러면 안 갑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박스 막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무 상관없어요. 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이렇게 생긴 아파트 많아요. 옛날에 뭐 10평대나 20평대 일괄 단지들, 여러분 참고로 이쪽이 창이에요. 창이 이쪽에 있고 이쪽에 있어요. 창이 이쪽에 있는 아파트라 쳐요. 복도식 아파트예요. 여기에 수평 증축을 하면요, 이렇게 아파트가 생겼는데 요로는 못해요. 맞죠? 이쪽에 베란다고 이쪽에 베란다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어때요 여러분? 보기 좋아요? 이러면 사업 못 간다고요. 이러면 가운데 해가 안 들어와요. 이건 새 아파트가 돼도 가격이 잘 안 올라가거나 아니면 수요층이 되게 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이미 이렇게 길쭉하게 빠져 있는 소형 평수인데 리모델링을 간다. 처음엔 으쌰으쌰하죠, 분위기 타고. 근데 나중에 이제 추가 분담금이랑 추후의 시세 그리고 평형을 알아봤을 때 동의율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럼 베스트가 뭐냐?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 생긴 게 좋아요. 자, 여러분 아파트가 이미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24평짜리 아파트예요. 최대한 네모네요. 전체를 봤을 때 이쪽이 베란다고 이쪽이 베란다예요. 자, 그럼 리모델링 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베란다 쪽에 붙이죠. 어때요?
비록 살짝 길기는 하지만 가운데 해가 들어올 수도 있겠죠. 이러면 간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존에 갖고 있던 이 아파트의 땅값이 무지하게 비싸다. 34평인데 추가 분담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한 평당 500에서 600 잡으시면 되거든요. 그럼 추가 분담금은 여러분 이게 24평이면 30평을 지어줘야 되니까 한 500만 원 잡으시면 30평대 아파트를 받는 거니까 추가 분담금이 무려 한 1억 5천이 나와요. 여기서 뭐 수평 증축이나 수직 증축으로 만약에 추가 세대가 나와서 추가 분양을 할 수가 있으면 줄어들긴 합니다. 그리고 지하 주차장이 만약에 없었다. 지하 주차장이 없는데 새로 만든다. 그럼 공사비는 더 들어가요. 기존에 지하 주차장이 있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데 추가 분담금이 1억 5천이 들어가는데 이 땅이 가지고 있는 땅이 서울의 주요 입지여서 땅값이 이미 평당 몇 천만 원을 한다. 그러면 만약에 추가 분담금 1억 5천을 들여서 아파트를 크게 만들면 추가 분담금 1억 5천보다 상승분이 크겠죠. 예를 들어서 추가 분담금 1억 5천을 냈는데 아파트 가격 상승이 3억에서 5억이다. 이러면은 그냥 내가 좀 불편한 건 있지만 물론 돈이 좀 들어가겠지만 최종적으로 1억 5천에서 한 3억이 남는 장사가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리모델링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처럼 재개발 재건축처럼 큰 돈이 남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부 강남 쪽에 성공한 단지들이 있긴 한데 성공했다고 말하기가 약간 애매한 게 그 인근에 재건축 단지가 또 있거든요. 비교해 보세요. 쌍용이 이런 걸 많이 수주를 하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생겼는데 리모델링 하면 이렇게 갈 거거든요. 리모델링 하면 이렇게 갈 거예요. 근데 요거 리모델링 추진하는 중인데 사도 되냐고, 요 리모델링 되면 새 아파트 된다고 사도 되냐고 묻는 분들이 많아요. 그건 제가 결정은 못하죠. 근데 미리 알아두세요. 첫째, 땅값이 싼 지역은 나중에 동률이 안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추가 분담금이 너무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동네에 잘 사는 분들이 많이 있고 새 집을 많이 염원하는 데다가 인근 신축이 많이 비싸고 해당 아파트가 리모델링을 했을 때 굉장히 평형이 좋게 나온다. 그리고 이분들이 돈도 있다. 땅값도 비싸다. 이러면 갑니다. 자, 그런데 이런 구조였다. 길어진다. 에일리언 된다.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하죠.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24평에 예를 들어 볼까? 이 24평에 뭐 용산에 있는 아파트, 용산에 24평짜리 아파트인데 리모델링은 15년만 되면 가거든요. 안전등급 BC만 나오면 되기 때문에 별거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딱 붙이니까 30평짜리 새 아파트가 제대로 나온다. 근데 땅값은 뭐 평당 5천인데 추가 분담금이 1억 5천인데 새 아파트 들어가면 5억 오른다. 그럼 3억 5천이 남죠. 이러면 간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리모델링을 해당 단지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열광할 게 아니라 이 리모델링이 과연 추진이 될지 나한테 이득이 있을지 일단 이 아파트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평형도 중요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해당 단지가 34평 일괄 단지다. 여러분 34평. 자, 아파트가 전 단지가 한 700세대인데 34평이다. 근데 여기다가 딱 붙이면 몇 평이 돼요? 40평이 되죠. 자, 여러분 34평에서 40평으로 가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을까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40평이 훨씬 좋죠. 사람이 제일 행복도를 느끼는 거는 한 45평, 46평 이래요. 설문조사 해보면. 그러면 좋긴 좋죠. 그런데 돈이 들어가고 집을 비워줘야 돼요. 어때요? 진짜 하고 싶을까요? 리모델링이란 동률이 나와서 전 세대가 1억 5천, 40평으로 가는 거니까 1억 5천이 아니죠. 한 2억 나옵니다. 추가 분담금 물론 내려갈 거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추가 분담금 2억을 내서 잠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까요? 또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건 실제로 얘기해보면 알아요. 자, 해보시면 만약에 기존 평수가 34평이다. 24평이 아니라 34평이에요. 34평인데 40평으로 넓혀가면 34평인 집을 비웠다가 다시 들어와야 돼요. 공사기간이 총 한 추진하는데 다 해서 한 6년 걸리거든요. 5년에서 6년 정도가 걸려요. 공사기간이. 이건 다 다릅니다. 총 해서 한 6년 걸린다고 쳤을 때 물론 공사기간은 더 짧죠. 추진하는 기간 동안에 벌써 알아봐야 되니까. 그 기간 동안에 가족을 데리고 나갔다 와야 되는데 34평이면 몇 명이 살고 있었을까요? 거의 자녀 둘에 부모님 살고 있죠. 이 사람들이 다 나갈 집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느 게 더 어려울까요? 기존에 예를 들어서 이건 뭐 어려운 사회지만 17평짜리 아파트 리모델링 한다. 17평짜리 몇 명 살까요? 1명에서 2명이죠. 이분들이 리모델링 한다. 나갔다 오는데 별 문제가 없겠죠. 자, 기존에 21평이나 24평이다. 나갔다가 들어온다. 좀 어렵긴 하겠지만 거의 자녀 한 분일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되겠죠. 자, 이번에는 34평이다. 더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땅값도 비싸고 땅값이 되게 비싼 지역 아파트가 리모델링을 했을 때 모양도 예쁘게 나올 수가 있는데 인근의 신축은 비싸고 이 동네 사람들이 부자고 돈이 많아서 리모델링 할 기간 동안에 나갔다 들어오는 것도 되고 추가 분담금 낼
여력도 충분히 된다. 그럼 가는 거예요. 이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건에서 하나씩 빠질 때마다 동의율은 팍팍 떨어집니다. 75%요. 만만하지 않습니다. 50% 넘기기도 어려운 단지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 지금 리모델링 테마를 낀 아파트가 호가를 높인다고 해서 덥석 잡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둘째, 리모델링은 여러분이 어떤 아파트를 살 때 플러스 알파의 요소인 거지 사는 이유가 돼서는 안 돼요. 서울에 시범단지 몇 개 뽑았죠. 지금 뭐 되고 있는 데도 있지만 되는 데들은 거의 다 땅값이 비싸고 이런 모형이 나오는 곳들이에요. 자, 도움이 되셨을까요? 요거 보여드리고 싶어서 위에를 좀 비워놨어요. 리모델링 요새 그것 때문에 막 허겁지겁 막 그 테마 타고 살라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잘못 사면 호재는 이루어지는데 10년이 넘게 걸릴 수가 있고, 여러분 나이에 10을 더하면 돈이 생긴다 해도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산 여러분이 지켜야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